서석호 변호사가 네, 아. 그 조희대 청문회 어쨌든 증인으로 이제 어렵게 나가셨는데 네. 그 나가서 한 얘기를 봤더니 4월 4일날 헌재가 만장일치로 파면을 했는데 4월 6일쯤에 동기 모임을 대통령 관저에서 관저에. 했다고 합니다. 어. 전 그 얘기를 듣고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파면당한 대통령이 페어웰 파티를 자기 아마 서울대 법대 동기로 추정이 되죠. 동기라는 게 뭐 연수원 동기 아니면 뭐 그런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 분들 불러서 관저에서 밥 먹는 게 정상적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서울대 동기인지 연수원 동기인지는 말을 안 했나요? 아니, 그런 얘기 저는 그러니까 추정을 할 뿐인데 서석호 변호사가? 네, 어쨌든 간에 동기 모임이라고 표현을 한 것 그렇게? 같은데 아, 근데 그거 안 물어봤네. 네. 그런데 그 4월 4일 파면되고 나서 네. 한 일주일 정도 또 계속 거기서 계기다가 나왔죠. 나왔잖아요. 네. 제가 그때 고발했거든. 퇴거불응죄로. 용산 경찰청에 했던 용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그 배당받았다고. 그래서 그 수사관님이 여자 수사관님인데 제보고 변호사님 엄청 바쁘신 분이던데 엄청 이거 굳이 하셔야 됩니까? 해야지. 아니 이미 또 태그했는데 계속 하실 겁니까? 해야지 당연히. 아니 그 서석호 그 변호사님은 솔직히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은 윤석열 씨랑 어떤 관계예요? 내가 뉴스공장 나왔을 때 쭉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제일 친한 3인방이죠. 그 서울법대 7구학번 7구학번. 예. 윤석열이랑 제일 친한 친구가 김현장 서석호. 서석구는 그 옛날에 박근혜 헌재 때 태극기 들고 놓은 영감님. 잘못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한 명이 옛날에 유명했던 검사인데 남기춘 검사. 잘 알죠. 예.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칼잡이로 유명하죠. 굉장히 예. 좀 이렇게 검사다운 분이에요. 제가 그분 옛날에 했던 그분이 이제 그 특수부 검사 외압에 굴하지 않고 맞아요. 예. 그냥 탁 하는 좀 멋있는 그런 검사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서부지검장하고 맞아, 무슨 그때- 사건에 연루 그때 법무장관하고 싸웠나? 아무튼 예, 그런 예.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고 그냥 조용히 살아요. 네. 근데 그분 옛날에 그 좀 멋있는 검사들이 좀 멋있는 명언을 많이 남겼어요. 근데 남기춘 검사장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무사는 겹불을 째지 않는다. 맞아. 예. 예. 남들 이런 데 가갖고 꼽살이 낑기고 이런 짓 안 한다 이거지. 아마 홍준표 요새 하는 거 보면 남기춘 검사장은 아이고 저게 검사냐 그럴 거야. 깨끗하게 졌으면 그냥 하와이를 가든가 그냥 처박혀 있지. 매일 떠들고 뭐 하는 짓이야. 근데 그 세 명이 정말로 친했대. 그 서 변호사님 말씀이 5인방은 자기는 별거 모르고 뭐 독수리 오형제 이런 말도 있다며. 그거는 자기는 모르고 3인방은 진짜로 친하다. 친한 건 맞다. 이완규는 안 친한가요? 이완규? 법제처장. 그거는 말 안 하던데. 네. 여기도 같은 학번이고 연수원 동기고. 네, 동기가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친하다는 건 아는데 하여간 그러고 뭐 저기 청문회에서 별 얘기가 다른 없었죠. 얘기는 큰 얘기는 네. 없었습니다. 근데 네. 다만 이제 이분에 관련된 의혹이 있었던 거고 네. 보니까 이제 김건희 씨랑 이제 언제 만난 적이 있냐 이런 걸 물어봤더니 네. 그때 이제 4월 6일 그 동기 모임 말고도 한 번은 만난 게 대통령 취임 후 자리가 있어서 갔는데 제 기억에 삼청동 쪽 한옥 같은 곳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분이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왜 한 건지 약간 솔직히 궁금했어요. 근데 안 해도 될 얘기 같은데 예. 뭐 별로 안 해도 되는 거 그냥 일부러 하는 걸 수도 있지. 중요한 거는 숨기니까. 아니 왜냐면은 국민들이 느낄 때는 관저에서 먹은 밥과 술은 누구 돈이라고 생각할까? 예를 들면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삼청동 한옥 같은 곳에서 만났다는데 네. 그 돈 예를 들어서 피를 내고 돈을 내고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친한 사람들 우리 불러다가 돈이지, 우리 사적으로 돈. 사적으로 관저에서 친한 사람들 먹었어. 불러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감각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르고 하신 말인지. 그런데 예. 그 형이 제가 2008년 9년 그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나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네.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을 같이 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런데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게 또 사람이 되게 좋아. 그러면 이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중개인을 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그 파기환송 본인은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북고등학교도 4년 선배고 선배긴 서울법대도 하구나. 4년 선배인데 네. 그러면 모를 리가 없지 절대. 당연히 알겠지. 예. 그런데
직접 뵙고 이렇게 한 것은 없다. 왜냐? 그 조희대 대법원장 세대는 시험 쳐서 경북고등학교 입학하는 때고 우리 때는 뺑뺑이기 때문에 평준화라. 네. 고등학교 동창회도 따로 했다. 뭐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까지는 맞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모를 리는 없지.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 그 솔직히 뭐 청문회 의회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네. 못 봤는데 그 언론에 보니까 박지원 의원님이 막 호통을 치시대. 막 이러저런 소리 하니까 뭐 뱀장어 대가리에 참기름 바른 소리 하지 말라고. 그 박지원 의원님한테 혼났는데 그렇지만 박지원 의원님은 자기도 굉장히 존경하는 어뢰 정치인이다.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서영교 의원님 거기 세게 하더라고요. 이 예. 엄청 세게 막 같은 서씨인데. 조졌다 하더라고. 보니까, 네. 그런데 같은 서씨네. 네. 그런데 답변하려면 답변 기회도 안 주고 말 다 굉장히 세게 자르고 하시더라고요. 예. 와 너무 섭섭하더라. 본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했더니 그러고 되게 칭찬하고 고맙다고. 누구예요? 그 칭찬하는 의원에. 민주당 정청래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 그래요? 그분이 그날도 위원장 하셨겠지만 네. 정청래 위원장이 자기는 옛날에 너무 싫어했대. 네. 저도 그렇거든요. 정청래 어. 되게 싫어했어. 근데 직접 만나보니까 근데 청문장에 가서 이번에 법사위원장 맡으셔갖고 저는 팬이 됐어요. 너무 잘해. 그분은 법대도 안 나왔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 국민의힘의 검사 출신 유상범이 뭐 과학규택 이런 놈들 거의 반죽이잖아요. 공부해가지고. 근데 이야 저분 진짜 완전히 달라졌네. 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꾸짖는 것도 굉장히 점잖게 너무 잘한다. 네. 근데 그 서석호 변호사님도 그 정청래 위원장님 너무너무 진행도 잘하시고 또 점잖게 잘해주셔서 감사하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병철 변호사님이 소식을 네. 우리들한테 이제 공평하게 전해주시는데 네. 그것만 문자 봐서는 이 사태에 대한 아, 본질이 몰라요? 정말 정확한 입장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 입장이라는 게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팩트가 궁금해. 그러니까 그래서 그 팩트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네.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발 의혹 제기가 불안하다는 말씀도 좀 하시잖아요. 저는 좀 대변인님 그렇게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룸사롱 내부 사진 사람 없는 거는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저희가 그 사람 있는 지규현 판사가를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은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네. 왜 불안하실까요? 그걸 공개를 하지 왜 안 해? 근데 그 이제 법원으로 넘긴다고 알고 그러니까 맞아요. 왜 네. 그러느냐고. 그냥 공개 국민들이 보고 막 심판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그게 그 사진이 자신이 없어서 공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자정 노력을 하고 스스로 밝힐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주겠다? 예, 그런 의도로 저는 저는 알고 그게 있고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너무 큰 사건이에요. 판사가 예를 아니 들어서 대법원장도 실제로, 와라, 그렇다면 대법관들 다 국회로 와라, 뭐 헌법재판연구관 다 나와라 해놓고 그 정도로 세게 하고 있는데 이 법원 개혁에 상대로 그러고 뭐 탄핵시키겠다 하고 뭐 대법관 전부 다 탄핵. 아니 그 정도 했으면 이런 게 터지면 바로 공개해야지. 국민들이 심판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왜 법원 검사들한테 주면 걔들이 그거를 제대로 하리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가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도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 첫째, 둘째는 왜냐하면 이 사건은 너무 큰 사건이에요. 큰 사건이다. 네, 진짜로 이게 맞다면 대법원장은 당장 사표내야 돼. 법조 네. 윤리적으로. 네, 이건 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 이 법조 비리 사건들이 한 10년에 한 번씩 터졌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네. 이런 사건까지는 없었어요. 법조 비리하면 검사들이었어 주로.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터트리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터트립니다. 법자들이 주로. 예. 네, 과거에 이제 검사하다가 나온 대전법조 비리 사건이라고 엄청난 게 터졌어요. 한 20여 년 전에. 네. 그게 20-30년 내에 가장 큰 거였거든요. 잘 나가는 부장 검사 출신인데 대전에서 개업했는데 그냥 다 해먹었어 사건을. 그런데 그거를 터트린 게 가장 가까운 자기 밑에 사무장. 이 사람한테 챙겨줄 돈을 안 챙겨준 거예요. 이 사람이 장부까지 다 터트렸어요. 그럼 그게 이제 25년 전인데 그러니까. 그 사건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커. 일단 판사잖아. 그리고 장소가 또 중앙이고. 네, 중앙지검. 네.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내란을 지금 전담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윤석열을 탈옥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도 굉장히 이게 만약에 그 팩트가 거의 맞다면 만약 2차까지 갔다 이러면 그건 끝나는 거야 법원은. 그런데 이런 정치적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빨리 공개를 해야지 국민들한테.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근데 댓글에도 코딱지 소중해님께서 죄송합니다. 네. 김학의는 뭐 장냐라고 얼굴 보여줘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있다 법조계 보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우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뭔가 저도 이 사람들에게 자정작용 우리 이렇게까지 기회 줬다. 니네들이 밝힐 수 있으면 밝혀. 근데 안 되면 우리가 폭로할게. 네. 요게 조금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국힘 같았으면 이미 언론에 먼저 뿌렸겠지. 민주당이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아니, 되지 그런데 않을까. 제 생각은 제가 이제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봤어요. 네. 어제 그제. 그 사안의 성격에 대해서.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노종면 의원 네. 그분이 장윤선 취재 편의점에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것도 제가 어제 들어봤고 또 누굽니까 김기표 네. 김기표 의원 검사 또 출신. 뭐, 네. 뭐 얘기하고 뭐 하더만요. 네. 그리고 뭐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이거를 사진을 제공했다. 네. 그거는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제가 스픽슨 이런 데 가서 이거는 변호사다. 이거 사진을 제공한 사람. 변호사는 아닌 걸로 알고 접대한 있는데. 사람이 제공했을 거 아니야. 업소에서 했다는 네, 얘기도 맞아요. 있고. 네. 변호사는 네.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것도 만약에 드러나면은 맞아요. 변호사일 그렇죠. 거예요. 정확히 맞아요. 까봐야지. 업소는 맞아요. 그렇게 네.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노정면 의원이 말한 게 저는 너무나 구체적이라서 그 장윤선 또 기자님이 방송 나가서 한 반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네. 뭐냐 이 여성 접객원이 있는 집이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식품위생법상의 법률 용어. 표현 용어. 진짜 법률 용어예요. 이게. 네. 네, 그 이제 유흥주점이라는 게 그렇죠. 여성 네. 접객원이 네. 술을 따르고 흥을 돋구는 거예요. 아, 네. 그 밑에 거는 여성 접객원이 있으면 안 되는 그냥 노래 부르는 술 먹고 이거는 단란주점. 네. 반란주죠. 근데 이 집이 단란주점 허가를 받았더라고. 그럼 그럼 여성 모르시죠? 접객원이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단란주점 허가 받고 유흥업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 쉬쉬하는 거죠. 네. 내가 이거 다 아니 뭐 템프로도 아니고 단란주점에 갔어. 근데 템포로식으로 운영할 수는 운영은 있는데 똑같이 할 수 그래요? 있겠죠. 그 사진을 네. 보면 그거는 템포는 아니에요. 고급은 아니에요. 그거는. 왜요? 템프로 밑에. 종종 가십니까? 어떻게 딱 보고 알아요? 보고 알아. 보면 알아요? 난 구분이 안 템포로 되는데. 밑에 조금 떨어지는 그 떨어지는 점오라 그게. 그래 아, 점오. 점오. 1등은 아니고 1.5. 그런데 이제 점오가 막 사람들 많이 가니까 좀 자존심 있게 하자 해서 조금 더 올린 게 이제 하이 점오예요. 하이 점오. 근데 내가 보기엔 장난이 이거는 하시네. 이거는 생활에서 나오는 상식 하이 같은. 점오 같지도 않고 그냥 대충 점오던데. 네. 아니, 기자들이 이제 취재해가지고 이미 많이 이제 맞아. 그 여러 가지로 공개를 했죠. 또 네. 그 사장하고 통화도 다 하고 맞아요. 막 했잖아요. 맞아요. 네. 문 안 열었더만요 거기. 그거 통화한 거 녹음 파일도 제가 받아서 다 들어봤어요. 그러셨구나. 예. 다 뻥이지. 그럼요. 들어보면 예. 알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노정면 그 의원님이 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이 여성 접객원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2차를 말하는 겁니다. 성매매죠. 네. 그분들이 이제 그 약간 허접한 술집은 이제 그런 여성들을 공급하는 또 이제 또 업체가 있어요. 그 공급하는 데를 근데 이런 거 같이 해도 되나 이거? 우리 평론가님은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약간 청강 수준으로. 보도방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걸? 그러니까 보도방에서 이제 이게 여성들을 예. 공급받는 그러겠죠. 업체들이 예. 있는데 진짜 이제 잘 나가는 업체는 본인들이 직접 그 여성들을 고용하고 관리를 해요. 네. 그런 데는 이제 굉장히 좀 규모가 보통 크지 그런 데는. 근데 여기는 조그만하고. 근데 어쨌든 그 노 의원 얘기는 네. 보도방으로부터 그 공급받는 업체가 아니고 직접 여성을 관리하는 업체다. 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던데 어쨌든 이 정도 되면 네. 구체적이네. 2차 매매가 있다, 성매매가 그럴 수도 있는 있겠다. 업소라는 뜻이에요. 2차 가는 거. 네. 그러면 거기 갔으면 무조건 2차가 이루어지는 거지. 근데 그 그러니까- 증거를 찾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2차까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를 터트린 거예요. 아, 지기현을 특정해서. 네. 진짜 우리 국민들이 템프로가 저도 처음 알았는데 10% 예쁜 분들이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떼주는 수수료가 템프로여가지고 템프로라고 불렀대요. 나 이거 처음 알았네. 그게 왜- 그 수수료가 더 많았는데 네.
10%만 뗀다. 네, 그래서 템프로래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아니, 알아야 그래서 됩니까?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엔 여러 가지 논증 과정들을 봤을 때 민주당이 핵심적인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라고 이런 생각을 좀 의심한다. 하시는 그러니까 거니까, 예. 의심하는 그거는 합리적으로 의심이 충분히 됩니다. 저도. 네. 왜냐하면 판사들 중에 일부 일탈하는 판사들이 있거든요. 뭐 일부 있겠죠 당연히. 낮보다 예. 밤에 더 바쁘다 지기현 막 이런 댓글이 있거든요. 또 잘 나가는 판사들이 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저도 이제 검사들은 더 많고, 더 근데 많고. 이거는 중독이에요, 중독. 좀 끊기가 어려워. 그렇게 좋은가? 마약처럼. 아 그래요? 어떻게 탈출하시기 좀 쉽지 않으셨나 봐요.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그 심리 상태까지 아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나는 판사 검사를 안 했잖아. 안 해도 자유. 그렇지만 나는 신분의 문제를 이렇게 끊을 이유도 질러가시는구나. 없고. 예. 네. 나는 판검사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우리 동기들도 단 한 번도 접대를 해준 적이 없어. 진짜요? 왜냐? 그리고 제가 행정고시 또 뭐 그렇지, 양시하셨으니까. 내 행정고시 고위공무원들한테도 내가 뭐 접대하고 이런 적이 없어. 너가 내한테 살아 임마. 있지. 아 접대를 내가 너가 받으시면- 월급을 주는데 네.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고 내가 사장인데 네가 내를 접대를 해야지. 아. 내가 너한테 왜 접대를 하냐. 저는 이런 식이기 네. 때문에. 아, 예. 근데 이제 근데 이것도 스픽스 가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옛날에 이것도 우리 집에서 알면은 진짜 가정이 있으신 분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네, 더 큰일 밝히면 안 나겠네. 되니까 네. 설문조사 결과 하나만 좀 공개를 네.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승리 시에 혹시 총리 하마평으로 홍준표라는 사람이 거론되고 있는데 네. 그 총리 지명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물었더니 한 5천 명 넘게 투표를 하셨는데 찬성이 11%, 반대가 89%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네. 알려드리면서 당연한 거 마지막으로 아니에요? 네. 오인혜 씨의 세 줄 평 듣는 것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첫 번째 TV 토론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좀 보시고 좀 빨리 좀 판단하셔가지고 6월 3일에는 진짜 투표율을 한 80%를 달성하는 그런 네.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